지난 시간에 우리 지수함수 아주 조금만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부터 이제 지수로고 계산 연습을 다 끝냈으니 잘 안 보여? 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맞지 마. 자, 계산 연습을 했으면 이제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배울 차례야, 그렇지?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역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자, y는 ax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렇지? 시험에 이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어때? 평행이동도 시키기도 하고 대칭이동도 시키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평행이동 시켜라 또는 대칭이동 시켜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식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를 보면서 아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됐고 어떻게 대칭이동했는지를 또 읽어낼 수도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첫 단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너를 평행이동 시켜볼게. x축에 대해서 n만큼, y축에 대해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니? y는 a에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x 뒤에 보호 바꿔서 x-m 들어가고, 그죠?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사실 y 빼기 n은 들어가야 되지만 어차피 이항되면은 플러스 n을 들어올 테니까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두 번째는 대칭이동도 볼까요? 어디 대칭? x축 대칭 시켜보자. 어떻게 되니? x축 대칭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y는 ax이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는 보통 어때? 건너편을 가잖아, 그렇지? y는 또 바꾸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지수함수, 또 이타별 로그함수, 또 어디 삼각함수, 모든 함수에서 주어진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 마이너스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건너편 y에서 온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축 대칭된 거라고? x축 대칭된 거로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대칭?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은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죠.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y는 그렇지. a의 마이너스 1승 x승이잖아, 그렇지?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 되겠죠. 자, 하나 잘 받으셔야겠죠, 이거? 지수함수가 두 개 등장하는데 그 위치 보니까 위치 무슨 관계에 있더라? 역수 관계에 있더라. 그러면 두 그래프는 어떤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이라. 예를 들면 자, ax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정확하게 y축의 대칭 모양을 띠게.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어디 대칭? 뭐 이 둘을 다 합친 게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 뭐 바꿀 수 없대요. 원점 대칭이니까 어디야? 바로 쓰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고 여기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디 대칭? y를 x의 대칭. 자, y는 x의 대칭이면 무슨 함수? 역함수, 그치?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럼 어떻게? x가 y로 y는 x 바뀌지. 그래서 정리할 식이 뭐가 된다? y는 로그 a의 x.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어제 지수함수와 ax과 로그 ax랑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함수. 그래서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야. 되게 중요해. 그래프 문제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한 문제에서 같이 나오잖아. 그럼 일단 무슨 의심을 하셔야 돼? 둘이 무조건 역함수는 아니야. 역함수일 수 있으니 확인을 꼭 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두 식을 다 뜯어봤더니 역함수 관계에 있더라. 그럼 어떡한다? 당연히 중간에 뭘 보셔야 돼? y는 x란 직선을 너네가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 이 두 그래프는 어디 대칭이니까? 여기 대칭이니까. 그 대칭성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겠죠. 됐지?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중요한 이동 두 가지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빠르게 풀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337번 16 곱하기 4x승 더하기 1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개정 문제죠. 틀리면 곤란하지. 첫 번째, 자, 이런 거 있구나. 우리 시수함수만이 갖는 특징이 하나 있었지. 뭐가 있었냐? y는
얘와 얘의 관계 무슨 관계였어요? 평행이동 관계지. 그치? 어떻게? 자, 여기 있는 K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 로그 A의 K를 쓸 수 있어요? A 로그 A의 B는 B라고 했잖아, 그치? A 로그 A의 K는 K야 똑같아. 밑이 A로 맞춰졌으니까 뭐야?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얘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A K만큼 K로 준 거야. 그치?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또는 로그의 선제에 의해서 충분히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를 지수로 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는 형태로 바꿔낼 수 있다. 지수함수만이 그런 특징이야. 지수함수만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도 많이 돼요.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지수함수를 주고요. 다음 보기 중에서 저 지수함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앞에 K가 곱해진 것도 찾으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여기 마침 16이 있어서 얘기야. 자, 16이 있잖아. 16 곱하기 4x는 자, 어떡할 거야? 16은 4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4의 제곱이고 4x면 지수끼리 뭐하다? 더해지겠죠. 따라서는 y는 4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옮기는 거죠. 자, 어쨌든 밑이 뭐니까? 4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다. 따라서 x 증가하면 y 증가하겠다. 참, 맞죠? 정역은, 자, 지수함수의 정역은 뭐다?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원래는 양의 실수지만, 그래프를 생각해보세요. 자, 원래 기본형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죠. 정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뭐니? 0보다 크다 되지. 점근선이 x축이 되니까. 자, 근데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특히 어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뭐도 같이 움직여? 점근선도 같이 움직이잖아. 따라서 치역도 저 점근선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죠. 점근선이 뭐가 되니까? y는 1이 되니까 치역은 뭐가 되니? y는 1보다 큰 같은 큰 실수가 되겠죠. 따라서 2번이 틀렸네. 바로 넘어가면 되지? 밑에 한번 확인하자. 4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켰다. 맞죠? 평행이동 시킨 거 맞고. 자,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대입해보면 된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의 0승 1 더하기 1 2 오케이. 점근선은 아까 본 것처럼 y는 1이다. 2번만 자, 이런 문제 틀리면 답이 없습니다. 자, 341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5x의 그래프를 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야. 자, 조심할 거는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평행이동만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시켜서 캡출 수 있는 걸 찾으라고 그러면 얘들은 안 돼, 그지? 얘만 찾아야 돼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하면 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니까 이거 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잖아. 대칭이동 된 거지. X축 대칭이동 된 거잖아. 맞지? 마이너스 건너뛰는 거잖아. X축 대칭. 물론 평행이동 됐지만 대칭이동 됐고 평행이동 됐으니까 괜찮아. 만약 근데 평행이동만 요구하면은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있거든.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만 된 거야. 어쨌든 괜찮아. 얘는요? 얘는요? 포기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죠. 왜? 지수함수 고라지는 x의 개수가 1인 상태로 그 밑을 봐야 되는데 여기 x 앞에 뭐가 있어요? 2가 있지. 그럼 이놈의 밑은 정확하게 뭐야? 25의 x승이고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승 5분의 1을 되는 거죠. 밑이 얼마의 함수야? 25의 함수야. 따라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시고. 안 돼. 얘는 5의 마이너스 1승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겠죠. 어디 대칭이야? y축 대칭된 거죠? x에 마이너스 x 났으니까. 따라서 대칭으로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대칭과 평행이동을 다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기억, 니은, 니을. 평행이동만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니은밖에 없겠네. 답은 기억, 니은, 니을. 자, 밑에 비슷한 문제 하나 나오니까 그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이거 조심하셔도 되고 많이 틀려요. 그 다음 유형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대칭이동과 평이동 이해해서 미정계수 찾는 문제야. 바로 볼게 문제. 3x는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m, y축방향으로 n만큼 옮겼더니 요놈의 그래프가 일치하더래.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이거 어떻게 돼? 일단 맞춰주셔야지. 밑이 얼마 되도록 3이 되도록. 자,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지수 채우면 3의 x 마이너스 2승 더하기 3 되니까 바로 보이잖아. x축방향 얼마만큼? 2, y축방향 얼마만큼? 3. m은 2, n은 3. 더하면 곱하면 6. (345도) 나오잖아, 그렇지? 우리 방금 봤기 때문에 얘 그래프를 어떻게 옮기면 얘가 되냐 했잖아.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3. 그지? 바꿔야지. 자, 바꾸자. 3은 어떻게 바꾸고? 밑을 2로 맞춰야겠지? 3은 어떻게 세? 2로그 2에 3으로 쓸 수 있겠죠.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자, 밑이 2로 똑같으니까 x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따라서 x축방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그렇지. y축방은 얼마만큼? 4만큼 옮겨다. 자, 그때 뭐 구하라 그랬습니까? n의 m승이지. 4의 마이너스 로그 2의 3승. 이렇게. 자, 이거 탈래요? 마이너스 7부터 하셔야지. 마이너스 어디로 칠할 수 있어? 얘를 봐봐. 칠한 방법 두 가지야. 입맛대로 하시면 돼. 마이너스 1승, 4의 마이너스 1승 봐가지고 4분의 1의 로그 2의 3승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마이너스를 어디에 올릴 수도 있어요. 요 진수의 지수에 올릴 수 있겠죠. 그지? 여기 있는 거 앞에 빼는 거 다시 올리는 거 가능하잖아. 그러면 4의 로그 2의 3분의 1로 쓸 수도 있겠죠.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어느 게 맞니? 두 번째 거? 그러면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뭐가 있었나? 아래 요 밑과 이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는 자리 바꿀 수 있지. 바꾸면 3분의 1에 로그 2의 4승이 되겠죠. 로그 2의 4는 얼마인데? 2. 따라서 3분의 1에 제곱해서 9분의 1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위에 들어가도 똑같이 나올 거야. 이거 어떻게 돼? 바꾸면 3에 로그 2에 4분의 1승이지. 로그 2의 4분의 1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2잖아. 숫자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치? 어느 쪽이든 괜찮아. 시간대로 그래서 꼭 밑이 같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밑을 밖에 맞출 수 있는 거 잘 봐두셔야 해요. 나오면 많이 헤매는 문제니까. 그 다음 쭉 같은 문제고요. 평이동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시험에 잘 나와요. 많이 어렵진 않고요. 자, 348번 보시면, 자, y는 a 곱하기 3x는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에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만 옮겼더니 그게 1,6을 지났는데 상수의 값은 그러면 옮겨보면 되지 뭐. 자, 일단 원점 대칭이나 차례대로 보세요. 원점 대칭이면 x, y 둘 다 바꾸죠. a 곱하기 3에 마이너스 x는 될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x축 방향으로 2만큼이지.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두드러 옮길까?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인데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뭐 쓴다? x 마이너스 2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는 두고요. x 자리를 그대로 x 빼기 2로 바꿔놓는 거라고. 그럼 괄호가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더하기 3을 준비겠죠. 자, 이놈이 어디를 지나니까? 1, 마이너스를 지나는 거예요. 너요? 뒤편이 좀 지나니까. 그러면 y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x에다 1을 대입하면 3의 1승 더하기 3이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a 곱하기 3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따라서 이건 얼마다? 3 이렇게 계산합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
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하셔도 되겠지만 시공기록에 실으면 어떡한다? 거꾸로 점을 역방향으로 이동시켜놓고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겠지. 그지? 굳이 그렇게 할 시비도 별로 없어.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다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알겠니? x축방으로 2, 3만 옮긴 게 B라고요. 그럼 거꾸로 가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되니? 다시 x축방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방은 얼마만큼? 마3만큼 땡기면 얼마 되니? 마이크만 마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에 대칭시킨 거잖아. 다시 거꾸로 원점 대칭시키면 되겠죠. 그럼 얼마 되니?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 바꾸는 거잖아. 1, 따라서 얘가 얼마를 지난다? 1,9를 지난다라고 봐도 돼. 근데 지수함수는 식모양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 이동과 대칭으로 시키는 자체가 많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아까처럼 풀도 되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같은 문제인데 방금은 이제 뭐야? 말로써 어떤 조건들을 줬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조건을 주는 거지. 그래프 좋아하잖아, 그지? 좋다고 이게 좋아하잖아. 좋다고 해야지 조금 더 좋아지지. 싫다 하지 말고요. 아주 간단한 거야. 읽어내면 돼, 정보들을. 자, 이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읽어. 이거 뭐야, 그래프 특징이? 오, 마이 콤마 1도 지나고 0콤마 1도 지나고 이게 뭐이고?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네. 그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야? 정근선.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A만 구하면 되네? 뭐 하면 돼? 니나 니점 중에 하나 대입하시면 되겠죠. 미지수가 하나만 미정계수 하나만 남았을 때는 좌표 대입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0,1은 안 되네? 0,1 대입할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A승이 2야. 마이너스 A가 1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걔가 이 정도 차라리 읽을 수 있지? 네. 이건 못 읽으면 뭐 우리 그치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우리 54번 봐볼까? fx는 2x 더하기 k야. 지수함수야. g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야. 그래서 대충 그려봐. 빛이 2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야. 근데 위로 k니까 정근선이 k가 되겠죠. 너는 자 x 앞에 3 앞에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지. 어디 된 거야? x축 대칭이지. 뒤집혀진 거지. 3x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이렇게 됐던 얘기야. 그렇게 생긴 그래프를 다시 6만큼 올렸으니까 정근선이 6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뒤집힌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두 그래프가 있는데 그 다음 내용 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1, x2는 임의야. 뭐든 아무거나 둘이 들어가도 항상 네가 니보다 더 어때? 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프에서는 더 위에 있고 더 아래에 있는 거야. 자, 이 그래프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돼. x가 어떤 게 들어가든지가. 어떻게 되는 얘기야?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고 얘는 어떤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죠. 항상 더 위에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우리 정근선을 비교하는 얘기야. 이렇게 어차피 얘는 이 정근선 위로 올라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너도 밑으로 내려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얘가 올라올 리도 없고 얘가 내려올 리도 없기 때문에 항상 얘가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네? 그리고 이 정근선 두 개가 어떻게든 괜찮아. 둘이 같아도 괜찮지. 두 정근선이 포개져도 결국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 얘랑 얘랑 올라올 일이 없지. 만나는 걸 떠나서 올라올 일이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은 뭡니까? 둘의 정근선이 같거나 아니면 gx의 정근선이 더 아래에 있으면 되겠죠. 자, 얘 정근선 얼마야? k. 얘 정근선 얼마야? 6. 근데 누구의 정근선이? gx의 정근선이 더 작아야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괜찮겠다? 생각보다 되게 그치.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쉽지만 이 조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처음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나중에 이 편이 있잖아. 수투할 때도 나와요. 수투할 때도 나와. 순에서 나오지 않는데 내신원에 나와. 내신에.
그다음 밑에도 뭔가 주제 많네. 한번 볼까? 두 상수의 AB에 대해서 자 2의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1,7을 지난다. 일단 대입해야 되는데 지금 대입하기 너무 이르지. 네. 미지수가 두 개나 있으니까 좀 이따 2차. 두 번째 X축방을 1만큼 Y축방을 2만큼 이동한 그래프의 점근선은 Y로 이 그래프를 더옮기라고 했어요. 한번 옮겨보자. 그러면 2의 AX X축방은 얼마만큼? 1만큼. 자 어떻게 되니? 2의 AX 마이너스 괄호 치고 X만 쓰면 세겠죠. 항상 대입을 실 때는 다른 건 다 두고 X만 쓰면 바꾸니까 괄호 치고 X만 쓰. 그 다음 Y축방은 얼마만큼? 2만큼 더 움직인 거지. 그게 얘인데 그놈의 점근선이니까 뭐가 되니? 얘가 점근선이죠? 네. 점근선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5. 따라서 B는 얼마다? 3. 자 B3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된다 이거야? 아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1 대입하면 2의 A승 더하기 3, 7 4 A는 2 작은 하시면 괜찮지? 아우 또 있네 뒤에 유형이 많아. 자 이렇게 유형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중요하다.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문제가 많이 시됩니다. 자 356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시험 될 때 참 좋죠.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도구니까요.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개. 해석하셔야지. 방정식의 실근은 결국 이 두 그래프의 뭘로 해석한다? 겹점을 해석하는 거지. 기본이요. fx는 0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y는 fx의 그래프와 x과의 겹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은 거야. 즉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난 점이 알파, 베타에서 fx가 만나더라.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을 어떻게 한다?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렇잖아. 우리 이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 찾을 때 그냥 x 위의 점이니까 y대 0점으로 풀잖아.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로 fx는 gx다 이런 게 있어. 뭡니까? y는 fx 그래프와 y는 gx 그래프의 뭘 찾는 거야? 표점을 찾으시면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둘의 교점을 찾는 거지. 또 이걸 해왔잖아. 우리가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고 싶어. 어떻게 했냐? 얘랑 갖다 놓고 풀지. 네. 그죠? 그지? 그래서 늘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막상 문제로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려. 두 개의 식이 뭐 이게 뭐 2차, 1차든 다음 함수든 뭐 지수 로그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두 개의 식이 갖다 주어지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둘의 교점을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이놈이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y는 이놈의 그래프와 y는 k라는 그래프의 뭘 찾으시면 돼? 교점을 찾았을 때 교점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개.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겠죠? 자, 이 그래프 그릴게요. 자,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먼저 3x 마이너스 3이니까 3x 그래프를 y축 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 당길게요. 그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갈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0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그게 뭘 씌웠어요? 절대값 그치. 우변 전체의 절대값 씌울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올려야지. 아래쪽 끈을 걷어 올리죠. x축 아래끈을 걷어 올리는 거죠. 위쪽 끈은 그대로 두시고 아래쪽 끈은 걷어 올리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이게 절대값 3x 빼기 3의 그래프야. 그러면 당연히 모두 같이 올라가야 돼. 점근선도 같이 걷어 올라오겠지. 3에 있던 점근선을 어디로 올라오겠어요? 3으로 오겠죠. 같이 움직이는 항상 점근선은 그래프랑 같이 움직여요. 자, 그러면 그때 뭐냐? y는 k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y는 k는 어떤 그래프야? 상수함수. 이렇게 생겼지? 응. x축이 평행 직선이야. k가 앉아있지만 k 값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고? 두 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지금. 교점 몇 개? 두 개.
그럼 두 개 생기려면 무작위로 하면 되나? 안 돼요. 딱 3이 돼버리면 교점 생겨 안 생겨? 여기밖에 안 생기지. 한 개밖에 안 되지. 여기는 안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요. 작아야 돼. 자, 그 다음 무작정대로 하면 되니? 안 돼. 0이 돼버리면 교점 몇 개 돼? 한 개. 그보다 조금 크면 되겠죠. 이용을 찾는 K. 정수 K는 1, 2. 합은 3. 2분. 자, 이 정도는 괜찮죠? 이거는 수능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되어 있어. 물론 집수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로그함수 그래프는 나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수투를 배우면 3차, 4차 함수 그래프를 또 절대값 씌운 다음에 교점을 해서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문제의 구조 자체는 매우 중요한 문제야. 알겠죠? 그 다음 358번 볼까? 자, 얘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인데 별거 있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가 있어요. 아, 9x 그래프를 밑으로 3만큼 내린 다음에 저거 올린 거지. 그럼 일단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쪽 정거선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왜? 원래 정거선은 마 3인데 걷어올렸으니까. 네. 자, 그런 상태에서 y는 2x 더하기 k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둘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x1, x2래. 근데 x1은 0보다 작아야 되고 x2는 0보다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요 그래프 지금 그려져 있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지금 k 값에 따라서 어때? 달라지겠지. 네. 뭐가 달라지니? 2x는 이렇게 생겼어. 2x 그래프는 1을 지나겠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x축방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k만큼 오게잖아. 즉 좌우로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교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니? 달라지겠죠. 근데 그때 만나는 두 교점 중에서 작은 거는 0보다 작은 쪽, y축의 왼쪽에서 하나 만나고요. 네. 둘 중에 큰 놈은 0과 2 사이에서 만나도록 하는 얘기야. 자, 그 조건을 봐야겠네. 자, 그럼 얘를 봐봐. K가 만약에 0이라면 이렇게 그릴 테니까 교점 두 개 다 둘 다 어때? 0보다 큰 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만족 안 하지 하나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더 이 교점이 왼쪽에서 만나도록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더 당겨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더 당겨보지. 네, 적당히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나? 그럼 교점 하나 생기잖아. 여기가 x번이 되겠죠. 0보다 작은 쪽. 그쵸? 그 다음 이쪽은 x가 되겠죠. 얘가 뭐보다? 2보다 작은 쪽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니?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기준을 찾으셔야 돼요. 기준을. 자, 언제부터 x1이 음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 네? x1이 언제부터 음수로 바뀌니? 어, 이 교점이 언제부터 음수로 바뀌어? y 값이 2보다 클 때. 그치. 이 그래프가 여기 0,1을 지날 때는 딱 어디에서? y축에서 만나겠죠. 네. 그보다 조금 더 당겨가면 음수 쪽으로 가겠죠.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니? 아, 여기 0,1을 지날 때가 기준 되겠네. 네. 이때의 K값 한번 찾아볼게. 어디를 지날 때? 0,1을 지날 때. 당연히 뭐 대입하니? 0,1 대입하겠죠. 그래서 0,1을 대입해보면 2에 K 있어. 따라서 K가 얼마일 때? 1, K가 1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보다 더 어떻게? 왼쪽으로 가야겠죠? 네. 왼쪽으로 가야지 교점이 더 왼쪽으로 치우쳐서 만나겠죠. 그치? 그러면 K가 지금 얼마이고? 마이너스 K만큼 변했는 거니까 더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 K는 1보다 더 어때지? 커져야 되겠죠. K가 1보다 커지면 X축방위로 마이너스 K만큼 마이너스 2나 마삼만큼 땡겨가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일단 K는 1보다는 커야 된다. 1이 되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해서 만들 테니까 1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겠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오른쪽에서 만나는 교점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0은 분명히 1이잖아. 2도 찾아야겠네? 2가 어디 있을까? 2를 한번 봐야지. 2는 얼마 되니 이렇게 해서 9의 제곱 81 빼기 3이니까 78. 그렇지? 그래서 적당하게 2가 얘기를 하면 여기 얼마 되니? 2,78을 지나가지. 그럼 무슨 말이야? 그래프를 이렇게 더 올라가는데 만약에 1보다 커야 돼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더 쭉 당겨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네.
그럼 교점이 어디야? 이쪽에 생길 수도 있잖아.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그럼 F는 2보다 큰 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역시 경계는 어디야? 요 점을 지날 때 경계가 돼. 그지? 요 점을 지날 때 경계가 돼. 즉 왼쪽으로 쭉 가다가도 어디 딱 여기를 지나게 되면 x2가 딱 어디에서 떨어지니까 2에서 만나니까 그거보다 덜 가야겠죠. 자 그럼 뭐 대입한다? 2,78을 대입해 볼 텐데 봐봐. y에다가 여기다가 78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에 2 더하기 k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좀 생기지. 무슨 문제 생겨? 78이 이게 2에 밑이 안 갖다 지니까 k 값을 찾기가 참 난감해. 그렇다면 못 찾고 있어? 없어요. 해도 돼. 우리 뭘 배웠기 때문에. 로그 배웠잖아. 지수 값을 표현하기 힘들 때는 로그 쓰면 되잖아. 네 2 더하기 k라는 지수는 어떻게 쓴다? 로그 2에 78 78로 쓸 수 있지. 따라서 k는 얼마야? 로그 2에 78 빼기 2죠. 자 어차피 k는 자연수니까 대략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네. 자 로그 2에 78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로그의 정수분 찾으시면 되겠죠. 네. 정수는 얼마야? 이 78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라고 했죠. 어디 사이? 2의 6승 64보다 크고 2의 7승보다 작으니까 로그 2의 78은 6점 얼마겠죠. 6점 얼마. 거기서 1을 뺐으니까 얼마겠어? 4점 얼마. 따라서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 k 값은 어디를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 k 값은 4점 얼마 되겠죠. 그럼 k는 뭐보다 4점 얼마보다 작아야겠죠. 요거보다는 더 적게 가야지 요 아래로 지나면서 x2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만날 테니까. 그지? 따라서 k는 그치? 4점 얼마보다 자연수 k는 얼마다? 2, 3, 4. 조금 어렵지? 어려운데 연습하시라고. 이런 것도 해서 그래프를 직접 이제 어떻게다 옮겨가면서 조건에서 원하는 상황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아, K가 달라지면 이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일 테니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날 때 사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됩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날 때니까 당연히 대입하시면 그때 K 값들을 찾을 수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치에서 문제구나. 오케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프들이 어때 모양이 뻔하잖아. 그지? 되게 쉬운 그래프야. 되게 쉽다고. 왜?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 배운 거잖아.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사이 있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지.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지수든 로그든 밑이 1보다 클 때는 둘 다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감소함수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최대치에서 구할 때는 내가 범위만 잡아주시면 증가함수는 당연히 x가 제일 크게 들어갈 때 최대, 최소값은 제일 작은 거 들어갈 때 최소. 감소함수면 범위를 딱 잡아주시면 x가 제일 클 때 최소, 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가 되는 게 뻔하잖아.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알면 중요하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푼다고 막 정근선 그려가면서 그래프를 심혈을 기울이는데 쓸데없는 짓이야. x과 x도 필요 없어요. 모양만 있으면 돼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가질 때 이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밑이 얼마예요? 3. 물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변경시키긴 했지만 그래봐야 증가함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그지? 네. 그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어딘가에 뭐 있겠어? 1이 있겠죠. 그럼 최대는 얼마야? 이래서 보면 분명해. 최대는 1 집어넣으면 되겠다. 1 집어넣으면 3의 0승 더하기니까 3. 최소는 마일 집어넣을게요. 3의 마이너스 2승 9분의 1 더하기 2 9분의 19 9분의 19.
이런데 시간 쓸 이유가 없지? 없어. 다 마찬가지야. 이거 감소함수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x, y 물론 이 그림도 사치라는 생각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야. 근데 최소한 그 정도는 예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시고요. 364번 볼까? 자, 거꾸로 뭡니까? 최대 최소를 주고 거꾸로 미정계수를 정하는 문제지, 그치? 범위에도 미정계수가 있고 식에도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h 2분의 1이야. 무슨 함수? 함수. 어이구. x가 어디부터? 마삼부터 어딘지 모르는 a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최대값이 24고 최소값이 16이니까 최대값은 딱 보니까 마삼일 때는 최대값은 마삼을 집어넣을게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4승 더하기 b. 그게 얼마 나왔다? 24. 계산할 수 있죠? 네. 2에 4승이니까 16. 따라서 b는 8. 자, 최소값은요? a를 쳐넣었을 때 나오더라. a를 쳐넣을게요. 2분의 1 a-1승 더하기 8. 한 개 최소값 16이더래. 2의 a-1승이 8이고 8은 2의 3승이죠. 네. 2의 3승은 2분의 1의 마3승으로 볼 수 있나? 네. 위치 같아지니까 따라서 a-1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3. a는 마2. 그렇지? 이 문제도 범위를 주고 최대최소를 구하든 최대최소를 주고 미정계수를 찾든 똑같은 문제다. 자, 오른쪽에 327번은 터프 붙어있는데 왜 터프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생긴 거는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왜 터프일 것 같아? 문제만 봐봐요. 앞에 3부터 있어서.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방금 어떻게 했냐? 최대 최소 찾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왜? 그래야 지금 무슨 결승 되니까. 밑이. 그치.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못하잖아. 네. 조금 다시 해봐라. 오, C에 대한 얘기 없지. 양수라는 얘기 있지. 양수를 하더라도 얘가 3보다 작으면 1보다 크고요. 3보다 크면 1보다 작겠죠. 네. 결국은 모르네. 자, 모를 때 어떻게 해? 그치, 둘 다 모르지. 따라서 1. A가 뭐 할 때? 3보다 클 때. 자, A가 3보다 크면 밑이 3보다 크면 여기 분모가 3보다 크면 밑은 1보다 작죠. 네. 1보다 작으니까 어때? 그래프는 감소하겠죠. 네. 그치? 얘는 신경 쓸 거 있어 없어? 얘는 어디 발놈이야? 평이동의 놈이잖아. 평이동이니까 그래프 모양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어디에? 마 2하고 1이니까 최대값은 마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겠네. 자, 그래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분의 3에 마이너스 2승이 될 거고 그게 얼마 나왔다? 12. a분의 3에 마이너스 2승은 4. 4는 2의 제곱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따라서 a분의 3이 2분의 1 되겠네. 따라서 a는 얼마 되니? 6. 맞니? 네. 자, 항상 범위 나눴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돼. 들어가죠? 따라서 하나 챙겨놓고 두 번째 a가 뭐 하려면 3보다 작다면 양수를 했으니까 얘보다 크다.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분모가 3보다 작으면 이 밑은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이제 그래프는 증가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잡으면 최대값은 1에서 나오겠네. F1은요 3 곱하기 a분의 3의 1승. 그게 얼마라고? 12라고. 역시 4. 4의 1승이잖아. 그럼 이거 뭐야? 4대 되네? a분의 3이 4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4분의 3. 범위 안에 들어가네. 이도 괜찮네. 모든 값 잡은 4분의 3 더하기 6, 4분의 24, 4분의 27 되겠다. 자,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A가 3일 때는 안 해줘요. 해야 되지. 왜 안 했어? 뭐라고요? A가 3보다 크고, 3보다 작고, 그럼 A가 3일 때는. 3일 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양수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A보다 큰 것, 3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으니까 다 따져야지. 근데 3 왜 안 따졌어요?
A가 3이 되면 밑이 얼마 되니? 1이요. 지수함수 정의 보시면 밑은 양수고 밑은 1이 아닐 때로 정의되어 있어요. 따라서 저렇게 지수함수를 정의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 밑이 1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3일 때는 굳이 안 쓰셔도 돼. 써도 의미가 없고요. 야, 3 들어가면 1에 x 해봐야 어차피 1이고 이 3밖에 안 나오면 저렇게 10이 나올 수 있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9번 어때? 지금 우리가 지수함수 하고 있는데 도영아 옛날에 방금 처음 할 때보다 어때? 생각보다 그때 왜 이렇게 힘했을까? 그러네요. 그치? 생각보다 그때 아마 힘들었던 거는 지수함수가 어렵다기보다는 지수와 로그 계산 자체가 낯설어서 그래. 그치? 그러니까 그걸 함수로 만드니까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지수 로그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까 함수 자체도 훨씬 덜 부담스러울 거야. 자, 계속 최대차수 문제인데 이제는 합성함수야. 2분의 1의 x승이 아니라 2분의 1의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승이야. 언니? 이거 합성함수라고 그러죠? 네. 원래는 2분의 1의 x승인데 이게 fx라고 gx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라고 하면 fgx가 바로 뭐가 되니? fx의 x자리에 gx를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1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x자리에 x가 아닌 다른 식이 들어가면 모조리다 무슨 함수 치는 게 합성함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 출제될 때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식을 안 만들어주고요. fx가 이렇게 되고 gx가 이럴 때 이놈의 최대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건 뭐야? 묵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치? 쫄 거 없다는 얘기. 자, 어쨌든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자, 합성함수의 최대차수는 뭘 이용한다? 치환을 이용해. 내가 조금 전에 본 거는 2분의 1 x의 그 최대차수를 찾는 거 있잖아. 근데 그 x 자리에 x가 아니라 식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그럼 얘를 뭐로 치환하시면 돼? t로 치환하는 거야. 자, 합성함수의 최대차수는 치환을 이용해요.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저 지수를 뭐로 치환하겠다? t로 치환하는 게 뭔가. 그러면 주어진 함수 어떻게 바뀌어? y는 2분의 1에 t선으로 바뀌고 이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있지? 치환하면 반드시 뭐 챙겨라? 범위 챙겨라. 그치? 치환하면 범위 챙겨라 그랬어요. 치환하면 범위 챙겨라. 자동으로 맞아야 돼. 쌤, x의 범위가 없는데요? 그래도 범위 생겨. 자, 범위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 최소를 찾는 게 범위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그게 범위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뭐야? 이 t의 범위를 찾는 거는 t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라고. 되겠어? 그럼 자, t는 어떨까?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니까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한다? 완전 적분을 붙이죠? 그래 풀어야지 최대 최소니까. R을 볼록한 이런 그래프고요. 꼭지는 얼마요? 1,a 마이너스. 자, x의 범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뭐야? t의 범위는 요거보다 큰 아까 나오겠죠. 그지? 이놈의 최소값이 a 마이너스니까 t 값은 항상 a 마이너스보다 큰 아까. 따라서 t는 자, 이 구한 범위를 요 함수에다가 다 적용시키는 거죠. 치환하면서 그에 따른 변수 t의 범위도 같이 챙겨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1 t선 아까 그린 것처럼 가함수한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 t를 어디 잡으라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a-1 이상을 잡으라고요. 적당히 어디 있어요? 어딘가 있겠죠, a-1이. 그럼 그 이상이 어디 돼? 이쪽 편이 되겠구나. 그럼 그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니? a-1에서 나오겠네. 따라서 최대값은 t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a-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2분의 1에 a-1 쓰면 되고. 그게 문제에서 얼마나 했어? 16은 2의 4승 2분의 1에 마이너스 4승이에요. 따라서 a-1이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3.
결국 합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해결했고 치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범위를 챙기게 되고 범위를 챙기는 과정에서 최대 최소 한 번 더 찾게 되겠죠. 최대 최소 몇 번 나오는 거야?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아주 기본이야. 생 손가락을 걸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에 자 합수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로그함수 될 수 있겠지만 그 두 중에서 최대 최소는 무조건 나와. 안 내면 선생님이 이상한 거야. 라고 하면 안 나오다 보면 다시 안 하시겠지? 안 내면 선생님이 이상한 거야. 너무나 다른 걸 출제하는 문제라서 꼭 하셔야 돼. 자, 쭉 같은 문제 69, 70, 식만 달라지지만 다 똑같아. 방법은 치환하고 범위 찾고 그래프에서 최대치를 찾는 거야. 똑같은 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자 터프 있는 거 한번 볼까? 72번 x가 0과 3 사이의 범위 아까는 범위가 없었지 x 범위 이제는 x 범위를 줬어 상관없어요? 자 0과 3 사이 값을 가질 때 y는 a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b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값, 최소값분의 최대값이 26이 될 때 그때 A를 찾는 게 목적이고 그럼 어쨌든 이 조건을 이용하려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쫄지마 A, B 있어도 쫄지마 방법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취향부터 자 합수함수인 거 보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B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리함수는 Y는 A의 T승이 되는데 자 A가 지금 어때? 문제 끝에 보니까 0과 1 사이지? 네.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감소하나 보겠다 네. 그럼 나는 T의 범위를 찾으셔야겠네 자 여기서 범위 찾자 2차 함수니까 완전 적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고요 꼭지는 얼마나 돼? 2,b-4가 되겠죠 자 근데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뭐가 줬어? 범위 0부터 3까지니까 여기 2죠. 그럼 3은 좀 반대편이 있을 거고요. 0은 좀 더 멀리 있겠네 여기. 0부터 3까지에서 t의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니? 꼭지에서 나올 거고요.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게 보이죠? 따라서 t는 최소값은 b-4가 되고 최대값은 0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t가 되겠죠. 자,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 범위를 가지고 또 가셔야지. 그러면 b-4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당연히 b-4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경영 됐니? 경영 따라와? 경영?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복습을 해야지. 듣는 거하고 푸는 건 다르니까. 이해하는 데 지장 없어? 네. 됐죠? 그럼 범위 테스트니까 당연히 뭐야? 최대 최소 나오잖아. 이게 최대고 최소잖아. 최대 구해자. 최대는 어디서 나오니? b 빼기 4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잖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t 자리에다가 b 빼기 4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a의 b-4승 되고 무화승 이상하게 생겼는데? 상관없어요. 최소값은 얼마 넣었을 때 t에 t가 b일 때 나오죠? a의 b승 그럼 이거 m분의 m은 a의 b승 분의 a의 b-4승 자 나누면 지수끼리 뭐한다? 뺀다고 배웠죠? b-4에서 b를 빼면 a의 몇 승? 4승이 되겠죠. 거기 얼마나 갔어? 16은 2의 몇 승? 4승. 그러면 2분의 1의 몇 승? 4승이지. 따라서 얘는 얼마다? 2분의 1. 그렇지. 자, 우리 풀 가는 과정이 달라진 거 있어요? 없지. 똑같잖아. 다만 문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자 나와서 뿐이지 과정 동일해요. 그래서 몇 번 연습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밑에 한번 보자. 313번. 연습은 이 자리에서 강의 좀 해주고. 1에서 4 사이에 정의된 함수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8. 합성함수네. 치환하자. t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로 치환하면 y는 a의 t선을 바뀌고.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네. a는 이 함수라고 했죠. 아까 앞에 문제는 그래도 a가 0과 1 사이다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념을 하나 정해지는데, 이제 네가 좀 더 힘든 이유는 뭐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둘 다 해야 된다. 짜증나도 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1,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a가 뭐 할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꼭 그려보시겠죠. 자,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되니? 치환했으니까 범위 찾으셔야겠죠. x-3의 제곱 빼기 1이 되겠네.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그럼 생겼고 꼭점이 얼마다? 3,-1이 될 텐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야. 4는 바로 옆에 있고 1은 또 멀리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치수.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니?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꼭점에서 마이너스 1 이상이 될 거고 최대값은 1을 집어넣으면 나오겠네. 자, 1 집어넣죠. 곱빼기 3. 끝났죠. 그럼 첫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 될 테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니?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t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a의 마이너스 1승이 27이 된다. 따라서 a는 어때? 27분의 1. 자, 범위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니까 괜찮아. 됐죠?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잡으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니? 3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a의 3승이 최대값이죠. 그게 27이라고. 27이 3의 3승이잖아. 따라서 a는 얼마나? 3. 1보다 크다. 만족하지. 따라서 모든 양수에는 니 둘 다 되겠네. 결국은 5분의 1. a의 범위를 안 줬기 때문에 두 번을 풀어야 했지만 역시 또 달라지는 거는 없네. 그지? 똑같이 푸는 거야.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제발 바라고 하는 바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유형 10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줄래요?